예, 안녕하십니까. 경비지도사, 예, 오늘 5강 순서죠. 예, 5강 순서, 예, 가겠습니다. 일단은, 본 강의는 한 20강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강을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이 5강 파트가 제 3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지금까지 출제율이 상당히 많이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경비법을 통틀어 봤을 때 이 부분이 가장 복잡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들으시고, 예, 5강 파트가 특히 제일 복잡하고 외울 게 많습니다. 예, 이해를 하면서 외우는 게 물론 맞는데 이해와 암기가 병행이 돼야 되겠죠, 물론. 그런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시험에 잘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 자, 우선 경비지도사 제 3장이죠. 예, 3장. 왜 이 부분을 출제원들이 시험 출제를 잘하느냐. 이 경비지도사 시험이잖아요. 경비지도사 시험이기 때문에 경비지도사를 시험에 잘 내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경비지도사 시험과 관련되는 내용이죠, 이게. 그래서 직무, 업무 다 함께 어프로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예, 공부를 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비지도사의 개념입니다. 경비지도사의 개념. 개념은 1995년 12월 30일 날 신설이 됐습니다. 뭐 날짜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자이며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 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반 경비지도사, 기계 경비지도사. 자,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 경비지도사 두 개밖에 없습니다. 경비지도사는 두 개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일단 두 종류로 나눈다. 그러면 하는 일이 뭐겠어요? 하는 일은 일반 경비지도사는 시설, 호송, 신변, 특수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 경비지도사는 별도로 있고요. 그죠? 예, 그래서 뭐 그 전에 외울 때도 시호, 신기특. 그죠? 시호, 신기특.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시호, 신기특. 시가 뭡니까? 시설경비. 그 다음에 호는 호송경비. 그 다음에 신변보호. 그 다음에 기계경비, 특수경비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기계경비는 별도로 경비지도사가 별도로 돼 있죠. 그래서 기계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종류는 이렇게 두 개별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공부하는 5강 중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잡한 부분. 그래서 이 결격사유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결격사유. 이게 지금 4강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4강도 굉장히 복잡하죠. 결격사유가. 그래서 오늘 보강 겸 5강을 들어가는데 일단 우리 경비지도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난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결격사유입니다. 많고요. 그래서 지금 4가지인데 4가지. 예, 4가지. 그래서 요게 지금 순서별로 보면은요. 순서별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격사유가 4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경비지도사. 그죠? 아, 경비지도사 결격사유가 있고 일반 경비원. 그죠? 일반 경비원 결격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경비원. 그죠? 특수경비원 결격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원. 이게 이제 3강 때 얘기했던 거죠.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우리 경비업법의 결격사유는 통 합치면 요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가 엄청나게 많죠. 내용이. 그래서 여기에 수험생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파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격사유가 4가지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거하고 요거는 비교적 요거는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경비원의 결격사유는 경비지도사 결격사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요거를 별도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경비원의 결격사유는 별도로 외우지 마라. 왜?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를 알면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를 알면 경비원의 결격사유와 똑같다. 똑같다. 자, 갑니다. 먼저 번에 개정법령 특강 때 말씀을 드렸죠. 자,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를 한번 봅니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이게 삭제가 됐다 그랬죠. 피한정 후견인이 없어졌다 그랬죠. 네. 그래서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 만 18세 미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삭제됐다 그랬죠. 피한정 후견인은 뭐냐면 심신미약자. 그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은 거의 심신상실자 수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뭐 옛날에 뭐 민법상으로 뭐 검치산자다. 그죠? 뭐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치한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용어 필요 없고요. 일단은 정신적인 능력,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 뭐 쉽게 말하면 치매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전혀 사물에 변별 능력이 없다. 이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피성년 후견인이고 피한정 후견인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한정 후견인은 앞으로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피한정 후견인은 애매하잖아요. 심신미약이니까 약한 판단 능력이 좀 약한 수준이니까 뭐 이 정도를 가지고 결격사유가 완전히 경비지도사를 할 수 없다. 경비지도사를 할 수 없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삭제시켜 버린 겁니다. 앞으로 이제 피한정 후견인은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삭제됐죠. 결격사유 삭제됐다는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돼.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파산 선고. 쉽게 생각하세요. 파산 선고가 뭐예요? 뭐 사업하다가 뭐 빚 못 갚아가지고 뭐 파산해가지고 배째라 이겁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은 사람이야. 복권되지 않았어. 이것도 함정을 만들어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낼 수도 있죠. 복권된 자 이렇게. 복권된 자는 뭐 결격사유가 아니죠. 그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부도가 나가지고 배째라 돈 못 받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 내린 거죠. 이런 사람은 경비지도사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청구를 받고 실형이에요. 여기서 조심하되 실형이에요. 실형. 실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짜 콩밥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콩밥 먹은 거예요. 징역 살한 거예요. 금고 이상. 그래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그렇죠?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달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돼.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돼. 요까지 외워야 돼.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돼. 우리 이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형벌이 자 보세요. 국가 형벌이 몇 가지가 있냐면 사형, 자 그다음에 징역, 그다음에 금고, 그다음에 자격 상실, 그다음에 자격 정지, 그다음에 벌금, 그다음에 구류, 그다음에 과료, 그다음에 몰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예,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가 있죠. 예, 그래서 9가지가 있는데 요 중에서 일단 금고 이상입니다. 금고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살아야 돼. 진짜 콩밥 먹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물론 징역하고 금고는 또 뭐 다르다. 예를 들어 징역은 그냥 콩밥 먹는 거고 금고는 콩밥 먹으면서 일을 시킨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을 시키고 요거는 일을 시키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징역만 사는 거는 요거고 그러니까 징역만 사는 거는 금고고 그냥 징역은 징역 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작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정역에 복무한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거 경찰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여기 경비지도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일단 형벌의 9가지를 딱 알아놓고 금고 이상, 금고 이상은 바로 실형을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맞죠? 집행이 종료됐다는 면제됐다 이런 말은 뭐냐면 뭐 사면을 받았다든지 사면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뭐 8.15 특사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뭐 사면을 받았다든지 등등 일반 사면이 있고 특별 사면이 있고 있어요. 사면도 뭐 이런 게 집행이 면제되겠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거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집행유예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르죠. 집행유예는 실형을 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거는 징역 2년을 살았다는 게 아니고 징역 2년을 주고 싶은데 4년간의 반성기간을 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실형하고는 달라요. 유예야 유예. 집행이 유예된 거야. 예, 요런 것도 들어갑니다. 근구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예, 요런 경우를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이런 사람은 경비지도사가 될 수가 없다. 경비지도사 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서 이런 경우 10년이야. 10년 벌금형을 선고받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야. 10년이야. 그러면 어떤 경우에 10년이냐? 요걸 잘 보세요. 요게 복잡해요. 요게 복잡하다고. 그래서 자, 일단은요. 형법의 범죄단체 구성이야. 범죄단체 조직이라고 있어요. 형법에. 범죄단체 조직. 그 다음에 폭처법이라고 그러는데 경찰들은 폭력행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단체 등의 구성이야. 단체 등의 구성. 쉽게 말하면 이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조폭 알죠? 조폭. 쉽게 말하면 물론 뭐 조폭만 범죄단체가 아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말해서 조직폭력배를 구성했다든지 범죄단체를 구성했다든지 이러면은 다 뭐야?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10년. 다음에 해당되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죄야. 자, 정리하세요. 이제 머리에 정리하세요. 범죄단체 조직이 들어가. 형법으로. 그 다음에 폭처법도 단체 구성이에요. 이 단체 구성이 뭐냐면 범죄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폭, 조직폭력배. 맞죠? 그 다음에 형법에 자, 요걸 이제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성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하여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하여튼 성하고 관계되는 거. 그 다음에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하여튼 성하고 관계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관계되는 거야. 성하고 관계되는 것들. 됐죠? 자, 정리합니다. 정리. 조직 구성하고 범죄단체 조직하고 또 성하고 관계되는 거. 성하고 관계되는 거. 예.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뒤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다는 겁니다. 뒤에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성이죠. 역시 성하고 관계되는 것들. 특수강도 강간이라는 거는 뭐냐면 강도하러 들어갔다가 강간까지 한 거예요. 물론 강도는 미수 기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특수강도 강간은 강도하러 들어갔다가 예를 들어서 자고 있는 여자한테 음심을 느껴가지고 강도는 안 하고 강간만 하고 나왔어도 특수강도 강간입니다. 특수라는 말이 뭐냐면 2명 이상이 들어갔다든지 흉기를 가지고 들어갔다든지 이게 특수강도 강간이에요. 그래서 특수강도 강간. 그 다음에 공중밀집장소 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이런 거는 뭐냐면 그 왜 찜질방 같은데 아니면 버스 같은 데서 여자 몸 더듬는 거예요. 하여튼 성하고 관계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청소년은 19세 미만인데 19세 미만. 그래서 19세 미만에 대해서 성보에 관한 아동 청소년을 강간했다든지 그 다음에 강제추행. 그렇죠? 이걸로 이제 가중처벌되는 데까지 다. 이제 정리합니다. 정리. 자, 갑니다. 아까 요 앞에를 보세요. 요 앞에. 자, 정리합니다. 4번까지는 쉽죠. 비교적. 4번까지는 외우기 좋죠. 자, 그 다음에 5번이 문제인데 10년이야. 벌금형을 선고받은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죠. 10년을 외워둬야 돼. 다만 어떤 범죄가 들어가느냐. 단체 구성. 맞죠? 조직, 단체 구성. 이런 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단체 구성. 그 다음에 성하고 관계되는 거. 성하고 관계되는 것들. 다 들어갑니다. 웬만한 거 성하고 관계되는 건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다 외우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체 구성, 성하고 관계되는 거. 또 있죠. 그 다음에 역시 성하고 관계되는 거죠. 예, 공중밀집장소 추행, 특수강도 강간. 특수강도 강간이라도 강간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특수라는 말은 2인 이상이 들어갔다든지 위험한 그러니까 흉기를 가지고 위협해가지고 강간했다든지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강도범위.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강간. 역시 19세 미만을 강간했다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파렴치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구성하고 범죄단체 조직하고 성하고 관계되는 거는 전부 다 10년.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러면 경비지도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또 있습니다. 자, 6번이죠.
6번 요거는 5년이야. 요거는 5년이야. 5년짜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행위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되는 날부터 5년이 지난 자. 요거는 그러니까 아까 성하고 관계되는 거하고 조직 구성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이제 뭘 훔친다든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차 불법 사용, 그다음에 특수절도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관계되는 거. 물론 이걸 깊이 들어가면 뭐 또 자동차 불법 사용하고 절도하고는 또 다르죠. 또 다르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친구 차를 잠깐 자기는 친구 승낙도 안 받고 빌려서 타고 갔다. 자기는 빌려서 타고 갔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는 아니야 저놈은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훔쳤다 이렇게 신고가 됐다 이 말이야. 이럴 때는 절도가 아닌 경우에는 불법 사용을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다. 절도보다는 자동차 불법 사용이 좀 약하죠. 그건 뭐 형법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여튼 훔치는 거. 자, 정리합니다. 정리 잘 하셔야 돼. 자, 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10년짜리가 있고 이런 거는 5년이죠. 5년 동안 못 되는 거 있죠. 10년짜리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범죄단체 조직이 들어간다 그랬죠. 또 성하고 관계되는 것들이 거의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5년짜리하고 관계되는 것들은 훔쳤다든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불법 사용. 이런 게 들어갑니다. 5년. 이런 거는 5년 동안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지막으로 치료감호라는 말이 나옵니다. 치료감호. 이 치료감호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치료감호는 형벌은 아닙니다. 형벌은 아닌데 이 치료감호는 누구한테 선고를 하냐면 주로 성범죄자한테 그러니까 성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성충동 조절장애라 그러는데 보통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이 성범죄를 저지른 놈들은 주로 형벌과 함께 치료감호를 주로 선고합니다. 뭐 다 선고한다 이건 아니지만 판사가 치료감호까지 선고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성범죄자는. 그래서 이 치료감호하고 관계되는 거. 그래서 아까 5호 D급부터 B업이 뭐냐면 보겠습니다. 5호 D급부터 B업까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D급이 어디예요? 이거죠. 성이죠. 성. 요거 두 개는 제외하고 성하고 관계되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있었죠. 성하고 관계되는 거죠. 역시 성하고 관계되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성하고 관계되는 것들은 거의 치료감호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치료감호. 자 보세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역시 이것도 형벌은 아니지만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날로부터. 그래서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경비지도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끝으로 뭐냐면 경비업법에 우리가 지금 경비업법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경비업법을 위반한 거. 경비업법을 위반해서 벌금형 선고받으면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비지도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리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제일 복잡해요. 경비업법 공부하면서. 다른 부분들은 그게 어려운 게 없는데 복잡한 거죠. 어렵다기보다는. 자, 정리하겠습니다. 뭐든지 정리. 자, 어디가 제일 복잡해요? 범죄단체 조직하고 그 다음에 성하고 관계되는 범죄. 맞죠? 요런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거는 10년. 그 다음에 절도하고 관계되는 훔치는 거하고 관계되는 거는 아까 5년이라 그랬죠.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감호. 치료감호는 성범죄자들한테 주로 선고하는 건데 요게 주로 10년이고요. 10년. 그 다음에 이제 경비업법을 위반한 거. 경비업법을 위반한 거는 5년 동안 경비지도사가 될 수가 없다. 자, 10년짜리 2개, 5년짜리 2개 외울 수 있겠죠? 10년짜리 2개가 뭡니까? 범죄단체 조직하고 성하고 관계되는 범죄. 그렇죠? 그럼 5년하고 관계되는 거는 10년하고 관계되는 거 또 있죠? 치료감호. 그렇죠. 치료감호. 요것도 10년이죠. 그리고 이제 5년하고 관계되는 거는 뭐예요? 요거죠. 경비업법 위반.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이걸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범죄단체, 성, 맞죠? 치료감호, 요런 쪽을 먼저 외워놓고 그 다음에 경비업법, 단순한 거, 경비업법 위반한 거는 5년이다. 요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나머지 요거는 쉬워요. 일반 경비원은 경비지도사하고 결격사유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경비지도 똑같아. 그래서 경비지도사만 딱 외워두시면
일반 경비원은 별 차이가 없다.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고 똑같아요. 예, 이제 문제는 특수경비원이죠. 자, 특수경비원.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됐는데 특수경비원이 문제예요. 특수경비원은 잘 들으세요. 특수경비원은 경비지도사나 일반 경비원하고는 다르게 다른 거는 똑같은데 요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딱 들어가. 요게 요번에 추가된 거예요. 요번에 추가됐어. 그래서 요거는 21년도 7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21년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는 거는 그러면 올해 시험이 10월 달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당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에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경비주사와 일반 경비원과 결격 사유가 동일하지만 아래 사항이 다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바로 요런 내용들입니다. 자,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피성년 후견인. 맞죠? 결격 사유죠. 예.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인데 이제 뭐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피한정 후견인이 빠졌다 그랬죠. 예, 피한정 후견인은 역시 이제 특수경비원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피한정 후견인 빠졌죠. 옛날에는 피한정 후견인도 들어가 있었잖아. 예, 그런데 이제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60세 이상, 그 다음에 18세 미만 이런 사람은 특수경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60세 이상. 그 일반 경비원은 60세 이상 많죠. 일반 경비원이야 뭐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들이야 뭐 60세 이상이 대다수지. 그런데 특수경비원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18세 미만. 맞죠? 예, 될 수가 없고. 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이거는 뭐 일반 경비원하고 같겠지만 저런 게 다르다는 거지. 18세 미만하고 60세 이상. 그 다음에 심신상실자. 요게 이제 추가로 특수경비원 안에 들어간 겁니다. 요거는 특수경비원의 결격 사유로 요번에 들어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제1항부터 2호 8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자, 뭐 1항부터 2호 8호는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그게 뭐냐면 자, 요거 2호부터 8호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호부터 8호까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요거죠, 요거. 아까 2호부터 8호까지 요거. 2호부터 8호까지. 아까 2호부터 8호까지가 요게 해당되죠. 파산 선고를 받아부터 쭉 있겠죠. 2호부터 8호까지. 그거는 특수경비원의 결격 사유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은 요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정리해서 이렇게 쭉 있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요게 바로 일반 경비원의 결격 사유와 다릅니다. 선고유예는 없었죠. 일반 경비원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그리고 신체 조건에 미달되는 자. 요게 또 일반 경비원에 없었죠. 없었죠. 그래서 요거를 압축해가지고 한 장에 정리를 하니까 요렇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5강 순서에서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요거. 특수경비원이 자,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특수경비원이 일반 경비원하고 다른 점이 요거예요. 요거를 꼭 좀 외워두시면 돼. 60세 이상 못해. 연령상한. 그 다음에 유예 차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가 일반 경비원 결격 사유는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신체 조건이 달라. 신체 조건이 요거야. 0.2 미달 또는 교정실은 각각 0.8 미달. 그 다음에 정시. 요게 이제 새로 추가된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특수경비원은 할 수 없어.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일반 경비원 결격 사유가 똑같아요. 근데 요거는 특수경비원만의 결격 사유야. 나머지는 일반 경비원 결격 사유가 똑같다니까요. 예, 그래서 요것이 다르다. 무슨 말씀 이해되죠? 왜? 특수경비원이기 때문에. 특수경비원은 어디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냐면 주로 국가 중요 시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특수경비원 근무하는 곳이 대표적으로 저 인천공항 이런 데요. 김해공항 이런 데. 그 다음에 뭐 김포공항, 김해공항, 인천공항, 그 다음에 고리 핵발전소, 부산항만공사 이런 데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좀 신체 조건을 엄하게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자격 요건도 이렇게 엄격하게 놨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도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예. 집행유예하고 선고유예는 또 다릅니다. 예. 그래서 선고유예가 더 약하죠. 집행유예보다는. 선고 자체를 미루는 거니까. 선고는 했는데 집행을 미루는 게 집행유예고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면 면소 판결, 아예 재판을 안 받은 걸로 재판까지 면제해 주는 제도인데 그래도 이렇게 엄격하게 해놓은 거라고. 엄격하게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런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오늘 5강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4강 그 끝나고 나서 왜 경비법 특강할 때도 개정법령 특강할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 거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원. 요거는 잘 들으세요. 요거는 임원의 결격 사유인데 요거는 4강 때 한번 전달을 드렸는데 좀 복잡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거는 경비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야. 경비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역시 피성년 후견인. 될 수 없죠? 여기도 이제 뭐가 빠졌겠습니까? 피한정 후견인 없어요 이제.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될 수 없죠? 예, 심신상실 정도 수준이니까. 그 다음에 파산선고 복고되지 않은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그런데 자, 잘 보시면은 여기는 금고 이상의 형이죠. 형. 실형하고 형은 틀립니다. 실형은 진짜 콩밥 먹은 거고 아까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에 그거 있었잖아요. 요거는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조금 넓은 개념이에요. 요건 넓은 개념이야. 실형은 완전히 콩밥을 먹은 거고. 그래서 요까지가 돼 있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를 받고 형이 선고 실효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까지는 외우기가 좋은데 나머지가 문제입니다. 요거. 나머지. 여기에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 자, 요거는 임원만의 결격 사유에 특수한 게 들어가 있죠. 요게.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요거는 뭐냐면 대통령 경호실법 맞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요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예. 그다음에 경비법. 자, 요 보세요. 2575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해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경우에는 취소 후에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잘 들으세요. 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넣어봤습니다. 2575는 제외한다 그랬죠. 2575는 제외한다. 그럼 2호가 뭐냐? 경비법 제19조 1항 2호가 뭐냐? 이걸 넣어봤어요. 자,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의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거. 그 다음 또 경비법 19조 1항 7호는 뭐냐면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때. 요 두 가지가 2575입니다. 요것을 제외하고 다른 걸로 허가가 취소됐을 때 3년이 지나지 뭐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야. 그러면은 잘 봐요. 그러면 허가 취소 사유를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허가 취소 사유를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허가 취소 사유가 뒤에 나온다. 한번 넣어봤어요 제가.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허가 취소 사유가 있어. 자, 임원의 결격 사유에서 이 허가 취소 사유가 있다고. 잘 봐요. 경비회사를 허가 취소를 물론 그 이제 7장이나 저쪽 그 이제 7강이나 8강에서 이게 나오는데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경비업 허가 취소 사유가 몇 가지가 있냐면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란 글씨로 해놓은 거 있죠. 2번하고 7번. 요거 2개를 제외한, 잘 들어요? 요 2개를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의 이유로 취소가 됐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임원이 몇 년 동안 취소된 때로부터 몇 년 동안 그 임원할 수가 없어요? 앞에 보시면 되겠네. 자, 앞에
2575를 제외하고 나머지로 취소됐을 때는 몇 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고요? 3년. 그러면 이제 답 나오죠? 그러면 요 두 개로 2575로 만약에 취소가 됐다. 2575로 취소가 됐을 때는 2575로 취소가 됐을 때는 몇 년간 못합니까? 임원을. 나오죠? 2575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됐을 때는 5년 동안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죠? 자, 정리합니다. 정리. 경비업을 취소되는 거는 8가지가 있는데 2번이나 7번으로 취소돼 버리면 몇 년간 임원이 될 수 없습니까? 5년간. 그러면 2번과 7번 이외의 사유로 취소되면 몇 년간 임원이 될 수 없습니까? 3년간. 그래서 앞에 있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허가받은 경부 외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할 때 이거하고 뭐가 틀려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거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외죠. 외벗이잖아. 외벗. 외가 뭐예요?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적인 걸 시킨 거하고 그 다음에 벗어난 걸 시킨 거하고 그럼 뭐 외적인 거하고 벗어난 거하고 뭐가 다른데요? 자, 한번 정리해 봅니다. 경비업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항상 외우라고 그랬죠. 자, 시신을 호송하는데 특기가 있다. 자, 시신을 호송하는데 특기가 있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 시체를 호송하는데 특기가 있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아니면 시효신기특 이렇게 외워도 되고 뭐 외우는 방법에 여러분들이 뭐 라임을 줘서 알아서 잘 외우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외우는 게 쉬울 거예요. 자, 시신을 호송하는데 특기가 있다. 시효신기특 이렇게 외워도 되고 시가 뭡니까? 시가 다시 한번 복습. 시가 뭡니까? 시설경비고 시는 신변보호 아닙니까? 신변보호 그 다음에 호송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경비가 있고 기계경비가 있잖아요. 시효신기특 됐죠? 그런데 여기에 경비 업무 외라는 말이 뭐가 있어요? 왜? 허가받은 경비 이거 5가지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설경비 허가를 받았어. 시설경비 허가를 받고 경비업을 하다가 아니 특수의 경비에 해당되는 업무를 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에 해당돼요? 특수경비는 허가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2번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벗어났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야. 시설경비를 받아놓고 허가를 받아놓고 경비원을 고용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도급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사적인 경비회사 사장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임원이 사적으로 자기 집에 가서 뭐 이거 김장하는 거 좀 도와달라든지 사적인 일을 시켰다든지 이사를 좀 시켰다든지 이사를 좀 도와달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아니 경비원하고 관계된 시설경비원을 고용해가지고 시설경비 도급을 받아서 시설경비원을 운영하면 시설경비에 관한 것만 시켜야 되지 왜 사적으로 자기 집에 가서 김장 도와달라 부인 도와달라 이사 도와달라 이런 거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대. 요럴 때는 2번하고 7번은 맞죠? 조금 무겁다. 요거는 단순한 일이 아니다 해서 조금 더 무겁게 해가지고 5년간 경비 그러니까 회사에 임원을 하지 못하게 해놓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하여튼 공부는요 정리입니다. 공부는 정리 잘하시면 돼.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임원 우리 경비업법을 통틀어 봤을 때 결격사유는 4가지입니다. 경비지도사 결격사유, 경비원 결격사유. 경비원이 일반 경비원이에요. 그러니까 경비지도사 결격사유,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 다음에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그 다음에 임원의 결격사유. 요 4가지만 완벽하게 해놓으시면 경비업법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시험에 출제되더라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요걸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란 글씨를 해놓은 거 있죠. 요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적인 거, 벗어난 거, 외적인 거, 벗어난 거, 외적인 거, 벗어난 거. 이런 식으로 꼭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죠.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에 보시면 거기 보면 성하고 관계되는 거, 조직범죄하고 관계되는 거, 범죄단체 조직, 성하고 관계되는 거, 절도하고 관계되는 거. 맞죠? 그런 거. 그 다음에 경비업법하고 관계되는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10년이냐 5년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구분 지으면 된다. 또 한 가지 특수경비원.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하고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가 뭐가 다르냐. 아까 그 말씀 드렸죠. 60세라는 거 맞죠? 신체 조건 이런 거 좀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선고유예,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가 특이한 게 들어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가 요번에 추가로 됐다는 거. 특수경비.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은 아마 어느 정도 완벽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은 쉽습니다. 뭐 2절. 여기는 쉬워요. 뭐 쉬워요. 경비지도사 시험. 그래도 요게 B급 정도는 됩니다. B급은 가끔 출제가 된다는 거죠. 가끔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비지도사 시험은 1년에 몇 번 봅니까? 한 번 보죠. 누구한테? 계획은 누가 수립해야 돼요? 계획은 누가 수립해야 돼요? 경찰청장이 수립하죠. 이 경비지도사 시험은 국가전문자격증 시험입니다. 국가전문자격증 시험이에요. 그래서 경찰청장이 수립하고 그 다음에 9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90일 전, 석 달 전까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시험을 보겠다고 공고를 합니다. 어디다가 공고를 하냐면 관보 시도경찰청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 나온다면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경비지도사 시험의 계획 수립은 각 시도경찰청장이 수립한다. OX, X, 땡 틀린 말이고 그래서 경찰청장이 수립한다. 원서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 시험 과목 매년 몇 번 본다고요? 1회 이상이죠. 요것도 매년 1회 이상 이렇게 시험이 안 나오고 반기 1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땡 틀린 말이고 이런 거 뭐 시험에 나오다 틀릴 사람은 없죠. 그 다음에 2차 시험에는 선택형과 단답형을 추가할 수도 있다. 1차는 선택형이고 객관식. 그렇죠? 그 다음에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나 경찰청장이 필요할 때는 병합 실시할 수도 있다. 1, 2차를 한꺼번에 합쳐서 실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는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와도 틀릴 사람은 없겠죠. 매년 1회 이상 요거는 알아두십시오. 매년 1회 이상. 요 노란 글씨로 강조한 거는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실시하죠. 당연하죠. 물론 1, 2차를 병합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는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사람은 다음에 한해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준다. 그렇죠? 다음 해 한해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2년 동안 면제가 아닙니다. 다음 해 한 번만 1차 시험을 면제해 준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런 거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자, 1차 시험, 2차 시험 모두 요거 알아두십시오. 동점자인 경우에는 모두를 합격자로 처리합니다. 동점자인 경우에는 모두 합격자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매 과목을 100점으로 만점을 해서 매 과목 40점 이상 1차 시험은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40점. 그러니까 과락이 40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40점 밑으로 한 과목이라도 나오면 그냥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요런 거. 요런 거야 크게 어려운 건 없죠. 2차 시험하기 경찰청장 합격 공고를 한다. 당연한 얘기죠. 요것도 교육 소집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가 맞습니까? 교부할 수 있다가 맞습니까? 교부하여야 된다. 맞습니다. 교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임명이초. 자, 출제위원이죠. 경비지도사를 시험을 출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가 가끔은 하나 나오는데, 자, 경찰 계급을 한번 봐요. 경찰 계급의 무슨 급 이상,
경감 이상입니다. 경감 이상. 경감 이상. 경비업무를 3년 이상을 담당해야 됩니다. 경위 이상이 아니에요. 경감 이상이에요. 예, 그래서 경감 이상 3년 이상 경비 업무를 담당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석사, 예, 그 다음에 대학. 요게 이제 알아두셔야 하는데, 대학은 부교수 이상이고 전문대학은 교수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관련 학과, 법학과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경비지도사하고 관련되는 학과, 경비 쪽에 관련 학과에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 압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조금 까다롭게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경위 이상, 경찰의 경위 이상, 경비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땡, 틀린 말이다. 그 다음에 과목별로 2명 이상. 과목별로 3인 이상이 아니고 2명 이상입니다. 3인 이상이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X. 자, 요런 거. 그 다음에 뭐 성실하게 하라. 당연한 얘기고 수당 준다. 수당. 출제 수당을 주겠죠. 출제위원들한테는 출제 수당을 당연히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수당. 다만 공무원. 이 중에서 공무원이 누굽니까? 요 사람이죠? 요 사람이 출제를 할 때는 그 자기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 그럴 때는 수당을 안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왜 안 준다고 생각해? 이런 경우. 경감 이상이 경비 업무를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시험을 출제하러 들어갔단 말이야.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과야. 관련이 있는 업무야.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경찰 공무원은 월급을 받잖아요. 각종 수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따로 출제 수당 주는 거는 좀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수당을 줘야 되겠죠. 자기 직업이 있는데 그 업무 제쳐놓고 와서 출제하러 왔으니까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근데 경찰은 원래 자기 업무잖아. 이게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 경찰청 경비과에서 경감 이상이 나와서 시험 출제하면 그 줄 필요 있겠습니까? 수당을.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상식으로 해결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요까지 하고, 예, 요까지 해가지고 뭐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5강 순서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면 결격사유예요. 그 결격사유만 잘 정리하시면 뭐 이런 데서 시험 문제 나와도 여러분들은 뭐 틀릴 일은 없죠. 예,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5강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6강 순서. 자, 이제 경비원 순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경비 지도사는 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6강 순서에서 경비원 파트에서 또 다시 한번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자, 5강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